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이라 함은 매출세액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가 물건을 팔면 부가세를 내야 되고요. 내가 물건을 사면 부가세를 공제받는 그런 개념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공제가 안 되는 매입세액입니다. 요거를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부가세에서 딱 한 문제만 낸다고 치면은 저는 여기서 내겠어요. 네. 왜? 우리가 앞에서 매출세액에 대해서 봤잖아요. 매출세액은 다 과세가 돼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웬만하면 다 돼요. 따라서 문제를 낼 게 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 그죠? 만약에 문제를 조금만 낸다고 치면은. 근데 이 매입세액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를 내기가 수월하거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도 보면은 그 매입세액 불공개 때문에 세금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잘 구분하냐 못하냐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다고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서도 그런 성향이 반영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통틀어서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문제만 낸다면은 전 이걸 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암기에서 맞추시고요. 참고로 실기 문제 풀 때도 불공제 문제는 꼭 한 개씩은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자, 매출세액의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부가세 계산할 때 어떻게 되셨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 불공제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불공제되는 거 빼면은 다 공제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때도 되고 확정신고 때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정신고 때 공제를 못 받으면은 예정신고 누락분 해가지고 확정신고 때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매입세액 불공제인데요.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면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죠? 1순위야, 1순위. 만약에 시험 문제를 딱 한 문제만 낸다면은 전 이걸 낸다고 했어요. 네. 아래와 같은 항목은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2개, 3개, 하나. 뭐 이렇게 좀 짝지어주시면 되는데요. 1, 2, 6번은요, 그냥 1, 2, 6번 묶자, 그냥. 네. 자, 1, 2, 6번. 이렇게 묶고요. 그 다음에 3, 4, 5, 3, 4, 5. 약간 나눠서 암기하시는 게 좀 편한데요. 1, 2, 6번은 뭐냐면은 어떤 절차상이면 절차상.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나 그 세금계산서 건별로 뭔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계표가 잘못됐거나 뭐 이런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3, 4, 5는 뭐예요? 절차는 맞는데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데 쓴 매입세액 있죠. 네, 업무와 무관하게 썼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건 약간 소비성 경비죠. 네. 먹고 놀고. 차가 굳이 필요해? 네. 영업에 사용을 안 하는 승용차 있죠. 법인 차량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비 제재를 위해서 부가세 공제 안 해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또 뭐예요? 간주 공급에도 해당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면세사업. 면세사업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하니까 당연히 불공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토지는 면세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면세 항목에 관련돼서 부가세를 써봐야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면세인데 부가세 공제를 또 해주면은 부가세 2번 안 내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 이건 절차상 문제인데, 자, 주의하실 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내에 등록 신청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3월 8일 날 했어. 3월 8일이면 일기잖아, 일기. 그죠? 그럼 3월 8일부터 이제 6월 30일까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과세기간 종료됐죠? 그리고 20일 이내에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은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세가 다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신고를 하면은 공제가 된다는 거죠. 기간을 좀 잘 보세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3월 8일이라고 치면은 6월 30일까지. 그죠? 그리고 6월 30일 끝나고 20일 이내. 그럼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이 경우에는 공제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다 불공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못 밟거나 절차를 밟았지만은 뭔가 세법의 어떤 특성상 인정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건 다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시험에 거의 반드시 나와, 객관식 중에.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배기량이 1000cc가 초과돼야 돼요. 일반 승용차인데 배기량 1000cc 초과. 시험에는 이게 잘 나오더라고. 배기량 1000cc.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액이라 나오는데 요거는 세무 2급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 정도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무 2급부터는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객관식도 나오고 실기도 나와. 근데 이제 회계 1급에서는 그냥 정의 정도 봐주시면 정의.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합니다. 식용,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라고 했죠? 식용,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입니다. 면세. 면세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더니 이게 과세야, 과세. 그럼 어때요? 매출세액은 발생하죠. 근데 매입세액은 없어요. 왜? 면세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런 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세액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부가세를 많이 낸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업종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가세를 많이 내는 게 아니죠. 면세 농산물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근데 그건 부가세 공제가 안 돼.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면세 농산물 등을 이용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했더니 과세가 되더라. 그러면은 부가세가 그냥 일정 부분 공제된다고 보고 부가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의제매입세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제매입세액 제도. 그래서 원재료 구입액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의제매입세액이 있다고 보는데 뭐 유를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 보시면 돼요. 다만 세무 2급 이상 가게 되면은 약간 암기할 것들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핵심 뭐예요? 매입세액 불공제된 항목이죠. 그 7가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 부가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봤고요.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외워서 풀면 되는데, 이제 실기를 우리가 해야 돼, 실기. 근데 부가세와 관련된 실기 문제가 배점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가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분계 연습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분계는 우리 회계에서 많이 해봤죠, 그죠? 회계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부가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좀 더 덧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문제를 통해서 이제 부가세가 과세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불공제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증빙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볼까 합니다. 증빙은 저 실기에서 봐야 되겠구나. 일단 부가세가 있냐 없냐,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